월요일은 더 힘차게 월요팅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월요팅 뭐예요? 화이팅이에요? 네, 월요일 더 화이팅 하자고. 월요팅. 좋네요. 네. 자, 한 주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4%가량 상승. 코스닥은 비슷하게 0.4%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삼성전자가 1%대 안팎으로 또 상승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네. 삼성전자가 또 힘을 내주면 지수 전체적으로 좀 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네.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주말간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논란 가슴 파월이 좀 안아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될까요, 선희 씨? 뭐 트럼프 푸시라고 해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식 시장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걸 좀 활기를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사그라드는 사이에 파월 의장이 등판을 했고요. 미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서 확실히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말한 기점으로 해서 확 반전했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오늘부터 그럼 파월 쪽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이팅. 근데 또 월요팅, 몰라요. 파월팅. 왜냐하면 네. 이 상승폭이 그렇게 또 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뭐 우리 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너무나 왔다 갔다 또 많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는 또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 좀 그러니까 파월이 사실은 여전히 견조하다, 네. 우리 경제 괜찮다 하지만 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만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물음표가 맞아요. 생기긴 하거든요. 네. 여러분의 물음표. 이분 한 주 안 나왔다고 그렇게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맞아. 어디 갔냐,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월요일엔 견자단을 만나러 가야죠. 이혁진 사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혁진 사장입니다. 사실 월요일 날 휴일이었고 맞아요. 네, 대체 공휴일이었죠. 휴일에다가 제 생일이 겹쳐서 어머나 생일 네, 주간이셨어요. 저기 휴가를 회사에서 나옵니다. 네. 생일휴가 예. 짱이죠. N2 진짜 오. 예, 최고입니다. 짱이죠. 네. 사장님 오.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생일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사장님 생일 최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와서 그런 휴가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연휴이고 또 이제 생일 휴가가 나와서 또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유, 잘 쉬고 오셨네요. 수련하고 오신 거 아니냐고 하신 분들도 있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 화요일 날 왔어야지 하신 분도 있고 그만큼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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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도 시장의 변동성은 뭐 계속됐고요. 네.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오늘 이혁진 사장님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해주실 말씀도 많을 것 같고 네. 제목 자체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3월 네. 핵심 테마 트럼프. 네. 맞습니다. 트럼프 입에 의해서 지금 너무 그렇죠. 심하죠. 저는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컨셉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겁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의 일기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의 이기에서는 반작용이 굉장히 센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이걸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트럼프가 뭐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사실 뭐 술을 안 마시죠. 그렇다고요. 술, 담배도 안 콜라. 하죠. 네. 맞아요. 콜라 좋아하죠. 트럼프의 의도성이 조금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사실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번 주 특히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 한 14일 정도는 네. 이제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 그렇죠. 판결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면 3월 말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공매도 공매도가 재개에 재개가 대해서도 되죠. 또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1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려면 1, 2월에 주식 수익률이 올라야 기관들에게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1, 2월은 해피아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3월 이후에도 크게 걱정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트럼프는 왜 그러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반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네. 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리 이제 겁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하물며 14일 어떤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적인 지형이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서 국장 계속 하셔도 된다라는 결론으로 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리 보기를 다 힌트를 예. 주고 가시기 때문에 네, 네. 자료와 함께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런가? 네, 맞습니다. 어. 자, 첫 번째 네. 자료 보시면서 마켓 리뷰를 먼저 할 텐데 네.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 전쟁에 대한 표면과 이면,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트럼프 왜 그러는가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관세 전쟁 계속할까 멈출까? 사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국가를 언급하는 국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국가를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국경인 거죠. 국경. 자, 그러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민자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보시는 것이 바로 펜타닐에 대한 사망자 수가 바로 자살과 교통사고, 총기 살인보다 훨씬 더 많아진 지가 21년 이후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10,000명당 숫자인 거죠, 지금? 맞아요. 오, 엄청나네.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그죠? 펜타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복용이 되고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백악관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보시면 중국에서 원료가 만들어져서 네.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유입이 들어온다라는 되는구나. 네.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사실 보면 캐나다는 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멕시코에서 거의 다 들어온다. 자,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마약 카르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사를 보면 이거 사실상 중국의 과거 아편 전쟁에 대한 복수 아니냐. 뭐 물론 과거엔 영국이었습니다만 상대국이. 자, 그래서 지금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이런 관세 논란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고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다. 자, 그래서 다만 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밖에 들어오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트리드 총리와 트럼프에 대한 과거 앙숙이었던 부분들이 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중국과 멕시코를 향한 관세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반작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테슬라예요. 자, 보시는 이 스티커 내용은 뭐냐면, 나는 앨런이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를 긁거나 방어하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원래 스티커는 유럽에서 유행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정부는 미국 정부에 반하여 움직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간은 이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 가장 세게 나오는 반작용이 바로 이런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 또는 중고차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도 뭐 5년 뒤에는 1000배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X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럽의 이제 지난주 뉴스였죠. 올해 시작되기로 했었던 이제 배터리 의무, 이런 부분을 3년 유예했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당분간은 좀 높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는 2차 이제 전기차 기업이라는 본질 외에 로봇이나 이제 우주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가장 큰 본업이 당분간 데이터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좀 당분간은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미국 기업 실적 진짜 좋은데 왜 기업들의 실적을 우려하는가? 이게 지금 장표가 좀 복잡한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CPI, PPI가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노란색이 PPI, 생산자 물가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은 CPI, 소비자 물가예요. 네. 즉 노란색은 원재료 가격, 파란색은 소비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잘 되는 이런 구간들, 스프레드가 플러스인 구간에는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죠. 이게 생산자 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안정되고 아니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22년도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자, 이때 당시가 어떠냐면 PPI가 급등하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CPI가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CPI는 안정이 되는데 PPI는 관세 논란으로 최근에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면 기업 입가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원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거처럼 CPI가 올라갈 때처럼 소비자한테 쉽게 전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일 많이 주식이 지난주에도 빠진 게 코스트코 같은 종목들이죠. 네네. 아주 대표적으로 PPI가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소싱을 다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CPI의 전가, 즉 소매 판매 전가가 어려운 이런 마트 업종들이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러한 과거에 상당히 좋았었던 사이클에서 안 좋은 사이클로 걸어가니까 진입이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통, 식품 최근에 주가 부진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반도체도 사실 덩달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반도체의 소싱 국가와 전가는 사실 이거랑은 조금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이번에 소음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까지는 제가 반도체를 크게 흥미롭게 보진 않았었는데 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하락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이클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것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장표예요. 네. 자,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요즘에 주식시장 보지도 않아.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베센트는 뭐라고 했냐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주식시장 올랐잖아. 정부 바뀌었잖아. 자, 뭘 얘기할까? 즉,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미국 정부의 리더와 미국의 지갑을 갖고 있는 베센트 장관 모두 주식시장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상식적인 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 특별한 이슈가 올해 있어요. 자, 뭐냐면 이게 바로 미국에서 갚아야 할 채권들인 건데 2025년만 압도적으로 거의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3월부터의 데이터니까 실제로는 10조 달러가 넘죠. 자, 지금부터는 그 이유는 좀 정리가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거 누가 돈 빌린 걸까? 바로 바이든 정부 시절 옐런이 빌린 것이고, 야. 옐런이 빌렸다라고 하면은 10년짜리가 아니라 3년, 2년 이런 단기채. 단기채를. 맞습니다. 이 단기채를 빌려온 것이 네. 25년도에 리파이낸싱 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다 새로 리파이낸싱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빌려야 그렇죠. 되겠죠. 이자 부담이 맞아요. 커지죠. 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를 단기채로 또 한 번 리파이낸싱 한다고 치죠. 네. 그러면 만기가 트럼프 정부에 오나요? 트럼프 정부 이후에 오나요? 단기채면은 트럼프 안에. 또 트럼프가 또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2035년 10년물을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로 리밸런싱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는 최근에 베센트가 실제 국채 10년물 본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것도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 싸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아하. 하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국채 10년물은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일 내려라 얍 한다고 낮춰지지가 그렇죠. 않아요. 기대 인플레, 성장에 대한 기대, 자, 이런 것들을 하락 자극을 해야 10년물이 낮아지고, 네. 또 연준의 워딩들이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를 절대 못 한다고 했었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의견들이 바뀌어야 10년물이 종합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경제가 네. 일부러 좀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아. 네.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면 실제 네. 기업가들 최근에 설문을 보면 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투자를 좀 미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기업의 투자 심리를 깨겠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남겨둬서 투자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트럼프가 좀 일부러 이러는 것 같나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부러 그러면 올해 내내 이럴까요? 저는 조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6월까지만 이럴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예, 지금 자료 하나 보시면 네. 자료를 보시면 자, 이게 연도별로 채권 만기 금액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네. 월별이에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언제 리밸런싱이 되느냐, 리파이낸싱이 되느냐? 이게 3월, 4월, 5월, 6월이에요.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써서 보자면 네네네. 트럼프는 이 4월, 5월이 오기 전에 그죠? 엄청나게 불안감을 자극해서 네. 기대 인플레를 많이 낮출 것이고, 오. 자, 근데 문제는 금리가 시원하게 빠질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만기가 돌아오고 채권을 수급상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6월까지 이런 노이즈가 하방을 자극하는 트럼프의 정책, 상방으로 또 자극하는 이런 수급이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아주 스테이블하게 낮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끔 장기 전망을 내놓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5월 이후 제가 아주 기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실제 지금 4월에서 5월이 1회 인하 확률이 제일 높고요. 네.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2회, 3회가 이제 7, 8, 9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파이낸싱 이슈가 끝난 6월, 7월에 금리 인하, 연준이 예를 들어 항복을 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네. 했을 때 트럼프는 승리의 쾌재를 부르면서 7월에 시장을 땡길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우리 시나리오. 이혁진 네. 사장님의 시나리오인데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예. 아니 왜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지금 장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 저는 이미 제 투자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예. 그러면 지금 추륜양님도 6월까지는 미장을 보지 말아야겠네라는 또 시선도 있거든요. 그쵸. 이게 시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목표로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시고 다만 자 진짜 내가 오래 길게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밸류에이션 받아보고 종목별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시점을 내가 한번 올해 연말까지 한번 크게 한번 가보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빠질 때 사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시점의 좀 목표 시점의 좀 차이이지만 저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자 올해 미국에는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션이 있다. 역대급이다. 자 그래서 미국은 채권 주식보다는 채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료 시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6월 정도까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6월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까지 노력했던 채권 금리를 낮추려는 이런 노력들이 사후적으로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6월 이후에 높다. 이유는 실제 리파이낸싱은 4, 5, 6에 굉장히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실제 금리가 아주 많이 빠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기에 대한 하락 자극을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이 후행적으로 오겠죠. 근데 또 그 시점에는 리파이낸싱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수급적인 마이너스도 없어요. 또 마침 맞물리는 것은 연준이 이 정도 되면 항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좀 단행을 하면은 저는 6월 이후의 시장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셔도 되는데 단 여기서 미국을 볼 것인가? 저는 미국을 볼 필요는 우리나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 괜찮다, 예. 견조하다, 약간 이런 시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제가 이 장표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장률 격차와 금리 격차가 두 개가 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매력적이죠. 네, 비미국 지역에 대한 공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올해 연초부터 시작되는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에 대한 헌팅 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아주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일단 환율이 안정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6월 이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9월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분위기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만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건데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첫 번째 인하한 이후 12개월 평균적으로 보면 제조업 PMI는 거의 평균적으로 12개월까지 다운 12개월 이후 업 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24년도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 즉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는 시점으로 제가 기대하는 게 바로 9월이에요. 1년 후인 9월. 자, 그런데 주식은 먼저 움직이죠. 그러면 3개월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 이게 다 6월에 겹쳐요. 6월에 만약에 탄핵안이 이제 인용이 돼서 선거를 한다고 또 치죠. 그러면 60일 내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지금 6월 생각을 해보면 정치 리스크가 거의 해소되거나 또 각 후보들이 정말 이제 다만 이게 보시는 분들 제가 인용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면 지금 최근에 야당 대표님 보시면 친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죠. 그렇죠. 이게 글로벌 분위기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유권자들의 주식 투자자 비율을 생각을 하면 자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날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하락빔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상승빔에 대한 가능성이 꽤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6월까지 우리 시장이 좀 공매도와 같은 좀 니치한 이슈로 너무 공포심을 자극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해 보면 저는 네. 약간 좀 선명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식 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쓸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 평소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을 안 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왜일까? 그랬는데 지금 네. 제시해 주신 시나리오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지금은 금리, 네. 10년물.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 연결고리로 미국이 6월까지만 조금 이렇게 네. 노조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미국을 볼 것인가? 국장을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낫다. 네. 이런 논리로 왔을 때 네. 근데 차장님 지금 외국인 수급이 우리 시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팔자세.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미국 외 시장을 봐도 유럽이나 중국은 가는데 우리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맞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는 올해 변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변화의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로봇이라든지 어떤 뭐 소부장에 대해서는 변화는 분명히 주가 반응도 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초대형주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파운드리가 적자 3조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또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3E 12단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와의 지형 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올해만큼은 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비선호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2024년에 6월부터 연말까지 외국인 전체 매도량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18조에서 15조를 삼성전자가 팔았죠. 네. 우리가 지금 외국인을 보면서 우리 시장을 외국인이 팔아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아직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삼성전자 외에 올해 움직이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시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이 아니라 네. 올해 수급의 메인 플레이어는 개인이다. 네, 그래요? 개인들이 실제 신용잔고, 미수금, 주식에 들어간 거 뺀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 예탁금을 보면 23년도 2차 전지 24년도 AI보다 지금 더 높이 있어요. 그 사이클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점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들을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맞아요. 드렸지만 네. 그거 지금 솔직히 밸류에이션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물론 대표님도 되게 존경합니다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서로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PSR 거의 300배 매출액 대비 시총이 300배가 올라가는 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자, 우리 시장은 진짜 완연한 유동성 마켓이고 그 마켓을 만든 것은 개인입니다. 자, 근데 23년도, 24년도 이 개인들이 언제 빠졌는가? 23년도에는 에코프로 고점 8월에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삼성전자 고점 8월에 빠졌습니다. 지금 아직 3월밖에 안 됐죠. 제 생일이 이제 막 지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똑같이 연초에 한 번의 되돌림은 있었어요. 근데 그 되돌림은 과도한 상승에 따른 갭 축소였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갭 축소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메신저도 진짜 많이 받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말이 많아서 좀 길었는데 네. 올해 진짜 중요한 외국인은 좀 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개인이다. 개인인데 네. 개인의 수급 지금 파워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수급으로 봤을 때 혹시나 미장으로 떠나고 서학으로 떠났던 개미들이 실망해서 다시 국장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도 약간 호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나가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산에 대한 이제 볼륨은 늘어날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투기의 민족이라서 그냥 단순히 테슬라를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사러 더 많이 나가십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을 키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희망의 단서를 어디서 봤냐면 아주 높아진 환율이에요. 환율?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률에는 사실 환율이 5% 10%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안 해봤는데 처음 나가는 분들은 네. 1,450원대에서 나갈래야 손이 잘 안 나가요. 자, 그 두 번째는 주간 월간 수익률인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국장을 팔아서 나갔던 두 가지 주체는 미장, 코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코인이 얼마 전에 지난 포럼에서 보면 별게 없었어요. 급락하고 있죠. 코인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지난 이벤트에서 별게 없었다라는 네. 거예요. 전략 비축에 이제 미국의 전략으로 비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수한 것들, 네, 그죠? 뭐 벌금 차원에서 회수한 것들을 비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세금으로 비축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 이벤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을 팔아서 더 나갈 만한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독일 중심으로 해서 네. 돈을 풀겠다. 이게 또 시장에 상당한 네. 이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를 돈 풀어서 맞아요. 깔고 네, 방위 쪽으로 좀 더 네. 투자하겠다. 해방산. 이런 것도 있고 양회, 네. 전인대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돈을 어. 풀겠구나. 아,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이것도 오늘 짚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2년이 시작됐고 글로벌 국가들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뭐 뒤에 구도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달라진 정치 지형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투자 기회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자료 제가 이번에 요약을 하자면 네. 유럽 방사는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 양회는 정책보다 기업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정치 지형은 명분보다 실리를 실리. 따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업앤다운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방산이에요. 자, 원래 방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트럼프 이제 당선 전후 뭐에 했냐면 트럼프의 이야기, 머스크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됐어요. 당연히 방산 이러면 미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최근에 흥미로운 이슈들은 보시면 미국 방산이 급락하고 있고 유럽 방산이 급등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자, 왜 이런 일이 나왔을까? 저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단독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 러시아의 부동산 개발업자와 미국의 부동산 개발을 했던 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배석을 했구나. 네. 네.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너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많은 정치 분석가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러시아를 브리지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한 이 부동산 개발을 하면은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의 문제들을 좀 타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점은 그 회담을 보는 유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까지 악수로 회담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정작 국방 투자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주권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도 된 거죠. 네네네. 유럽에서의 휴전을 유럽 사람들이 유럽 정상이 아무도 참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어찌 보면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지금 핵탄두를 수백 개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을 보호하자, 해구산을 만들어주자. 네. 즉 이게 사실 근데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독일제 무기에 프랑스의 핵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야.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독일에 새로운 이제 메르츠라고 하는 분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 이제 그 직전에 여자 총리 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죠? 메르켈. 메르켈, 네. 예, 반 메르켈. 네. 사실 뭐 정적이죠, 정적. 어.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 얘기가 네. 지금 메르켈의 과거 정책이 지금의 우리의 정책을 되게 이제 많이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독일도 의문시 된다. 이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우리는 2천억 유로의 특별 방위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독일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원을 해줬는데 그때 뭘 가냐면 방탄모가 갔습니다. 방탄모. 근데 방탄모도 한 몇백 개 주니까 네. 독일에서도 방탄모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없구나. 야, 이게 진짜 무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전무했구나. 자, 이것을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유럽이 지금 사실 다 부족했었거든요. 155mm 포탄도 부족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유럽의 자강 돈을 쓰고 그리고 핵도 프랑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럽을 관할하고 자, 이런 것들로 유럽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미국에 의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 유럽이 반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수혜일까 아니면 피해일까? 저는 압도적으로 수혜다. 압도적 수혜. 네, 압도적인 수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방산 관련해서 국방 투자 관련해서 투자를 줄인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 고객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의 반작용도 상당히 최근에 보면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건데 중국은 첫 번째가 경제는 좋지 않지만 경기 부양 기조는 너무 명확해졌고 자, 그리고 이번에 전인대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업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음. 산업 시스템, 이게 시진핑 주석의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쓰자면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된다. 교육과 과학기술 조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사실상 AI와 로봇을 좀 시사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혁신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전에 마윈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중국의 굴기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굳이 기댈 필요가 있는가? 네. 우리 내수 시장이 지금 13억, 14억이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빅테크를 사러 가기 위해서 미국에만 쏠리는 이런 사이클들은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혹시 이 미키 17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 저는 이번 아직 주말에 못 봤습니다. 봤어요. 아, 저는 네.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영화 하면 영화관에서 보겠다. 약간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던데 아, 재밌게 그러니까요. 보셨나봐요. 예, 평이 굉장히 나뉘더라고요. 저도 흥미롭게 네, 봤습니다. 네. 아, 저는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자,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이제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이제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한한령 자체를 실존적으로 한 적이 없다. 맞아요. 아. 실존적으로 우리가 네. 개봉을 하느냐, 네. 아티스트가 가서 공연을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 개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1월부터 강조드린 거는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아군 모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굴기 외에 이제 뭐 헬스케어, 네. 엔터, 뭐 뷰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문을 확 열어줄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 자, 그래서 미키 17이 한국 영화인지 모르고 개봉한 건 아니겠죠? 봉시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니 예. 내용이라든지 뭐 뭐, 안에 예, 예, 배우들이 예, 네. 워낙 할리우드 느낌이라 네, 네, 맞아요. 음. 그럴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봉 감독이 예, 만드신 거니까. 봉준호 감독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중에 문화사절단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이제 분위기를 이제 해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월, 7월 사이에는 이런 엔터나 문화 콘텐츠들 종목은 뭐 단기 하락을 해도 네. 어떤 뉴스인지 너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최근의 글로벌 구도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결론은 경제는 우클릭이에요. 너무 완연해 보입니다. 네. 예, 보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우클릭으로 보이겠지만 이면에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캐나다 총리도 트럼프랑 기존의 트리드 총리가 사이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네. 앙숙이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이제 임용이 됐었던 분들 보면 경제학과 출신의 야. 중앙은행 출신의 경제통이죠. 통. 예, 맞아요. 영란은행 출신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잖아요.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 현 회장이고 야. 블룸버그 이사회 의장이에요. 야, 완벽한 경제통이에요. 이거 뭐 미국인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죠. 예, 경제통이에요. 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캐나다에서 있었고요. 근데 캐나다는 근 10년 동안 굉장히 이제 약간 오히려 좌클릭을 많이 했었던 국가인데 약간 반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죠. 반 메르켈 총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실제 이분은 마찬가지로 억만장자. 물론 돈 번 거는 금융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로 돈을 벌었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약간 독일의 트럼프인가 싶을 정도로 강경한 이민 정책. 이젠 안 된다. 원래 이 직전의 독일의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였어요. 그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민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없다. 로 슬로건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도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기자들 보면 진짜 무서운 게 메르츠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독일도 핵을 보유할 것이냐? 확답을 피하고 있어요. 네. 자, 독일은요, 제조업으로 보면 미국보다 훨씬 잘합니다. 네. 중국보다는요, 훨씬 잘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국가죠. 네, 그래서 독일이 무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근데 있는 그 거죠.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그런 네. 움직임을 보이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프랑스가 핵 우산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독일 무기에 프랑스 핵을 탑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둔 거죠. 네. 즉, 야, 이제까지 우리가 독일을 너무 옥죄인 것 같다. 풀어주자. 풀어주자. 예, 예전에는 그래서 철강 회사도 네덜란드로 뺄 정도로 네. 우리가 독일을 너무 옥죄는데 자, 자강을 하려면 독일 없이는 안 되겠다. 라고 저는 그래서 독일의 재무장이 이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 최근에 필리핀에서 중국 간첩들이 체포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뭐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민간 단체 이런 건데 알고 보니 좀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스파이 이런 행동들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필리핀에서 간첩 잡은 게 뭐 중요한 거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잡았느냐예요. 미국이 잡아줬습니다. 미국이 잡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나름의 연대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이 없어서 중국의 이런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잡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FBI를 동원해서 FBI 기술로 잡는 걸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중국 잡는 데는 도와주는 거고. 맞아요.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네. 무역 전쟁, 미중 무역 분쟁이 그만큼 복잡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일기보다도 어쩌면 더 복잡하고 강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구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외 리뷰랑 국내 리뷰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잠깐 듣고 그럴까요? 조금 더 딥하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만 보고 올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혁진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정치, 경제 뭐 이렇게 망라해서 우리가 볼 서현 수 씨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오시기도 네. 했는데 우리 혁진 차장님만 나오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맞아요. 주제를 던져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갑론을박도 하시고 또 토론도 하시고 굉장히 재밌는 또 월요일 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차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면 네. 미국이 저는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저기 유럽 니네 방위비 이제는 좀 써라라고 하면서 일부러 좀 러시아와의 만남을 좀 주도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유럽을 좀 돈을 좀 쓰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대주제는 미국의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예, 이제 미국의 부채를 줄이자. 결국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용당해?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게 반복하잖아요. 이야기가 좀 거칠어서 그런데 자 그것은 나아가 보면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러시아 정상회담으로 저는 두 가지가 다 미국의 이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으면 가장 견제받아야 될 곳은 중국일 것 같고요. 그렇죠.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 장면을 보면 유럽이 이렇게 재무장을 할 것 같다. 라는 것도 좀 최근에 드는 네. 이슈인 거죠. 그러면 미국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도 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까지 유럽은 사실 잠자는 사자였었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을 전범 그렇죠. 뭐 국가였잖아요. 열강들이 모여있던. 네. 예, 예. 근데 이제는 저는 약간 깨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유럽을 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유럽은 사회보장제도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이런 국방에 대한 투자를 너무 과소하게 지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슈로 유럽이 지금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럽이 복지 지출을 좀 줄여서 인프라나 경제 성장이나 국방 이런 데 투자를 할 것 같다. 네. 즉 이건 진짜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야. 깨울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이 이렇게 경제 우클릭을 하면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저는 자칫 패권주의나 예전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네, 그런 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때문에 아까 이제 그 프랑스 해구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된 유럽을 계속 볼 수가 있을지 아니면 또 이 안에서의 네. 이슈와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근데 사실 해구산에 있거든요. 대해서는 그 안에서도 찬반이 엄청나요. 워낙 엄청나죠. 많더라고요. 네, 프랑스 비난 마크롱 그러니까요. 엄청 네, 비난받고 네, 있고 네. 앞으로 해결될 이슈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국주의를 걱정하시죠. 제국주의는 과연 지금 시작일까요? 이미 시작이 됐을까요? 됐다고 러시아가 봐야 되나요? 쳐들어가는 순간 제국주의 시작이 된 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어쩐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중국 시작된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랑 지금 중동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진행 ING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어.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알래스카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약간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나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쉽게 꺾이기가 아. 이거를 회담으로 어떻게 들어오지 마 할 수 있는 상황이 끝난 거예요. 네. 제가 지난해 9월인가요? 저희 방송 시작한 게 방산주는 휴전이고 뭐고 이런 건 다 페이크고 국방 투자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아하.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다 수출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로 빼는 것은 맞아? 그럼 우리나라 자체 군비 증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언제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계속 방사는 핑퐁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뒤에 좀 자세한 말씀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우리 이제 해외 리뷰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장세를 보면 사실 라인메탈 그리고 티센크루프 이런 유럽에 있는 방산주들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재밌는 점은 티센크루프는 군함을 만드는 이제 자회사를 IPO 시키겠다라고 하는 모멘텀입니다. 자, 그러면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일본 기업들인데 모두 군함, 잠수함을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러면 상승률의 상위가 모두 방산이고 네. 거기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군함에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장초에 꺾인다고 해도 쉽게 이제 완전 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크에서 이제 수급이 좀 이탈이 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살살살살 바닥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언제 본격적으로 불을 뿜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전후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는 요 사이클 때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소비주들이라든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업종들은 아주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다가 지난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중국의 부양은 오케이 알겠는데 2차 전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운 이제 목록에도 비아디가 있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모두 빠지고 있어요. 네. 예, 일본의 디스코, 그 다음에 미국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델과 같은 PC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도 빠지고 있고요. 자, 이제 중국에서 리오 오토와 같은 이런 자율주행차, 전기차 정도도 같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트럼피즘이 반영은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반작용인 종목들 방사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의도대로 2차 전지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참 각양각색인데 바이오 업종 이런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보르노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방산 종목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풍산도 마찬가지죠. 향후에 좀 풍산이 저는 제가 이제 방산 말씀드릴 때 맨 처음 강조드렸던 거는 비행 기체들이었어요.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항공 기체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만약에 이렇게 재무장 네. 하면 제일 먼저 포탄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미국의 이제 제조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항상 이제 유럽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외부 수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1순위일 수밖에 그렇구나.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재밌는 점은 어떤 포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뭐랄까요? 카트리지 같은 걸 끼면 네. 어떻게든 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박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국가이기 네. 때문에 이런 포탄에 대한 관심도도 앞으로 많아질 것 같고. 하우스뷰에서도 풍선 굉장히 좋게 보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에스테틱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에는 클래시스, 지난주에는 좀 파마 리서치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빠지는 종목은 대부분 친환경이죠.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유럽이 우클릭 하잖아요. 리백이라든지 이런 쪽이 정말 원한대로 진행이 될까요? 그것도 예산인데 네. 예산에 대한 리밸런싱이 국방에 투자가 되고 인프라에 투자가 되면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복지와 친환경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 중간 점검,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랑 방산 테마. 네. 결론적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화들을 모두 반영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가 과연 14일 뭐 이제 탄핵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인가? 3월 말에 공매도가 제기되면 많이 떨어질 것인가? 전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고객 예탁금은 이미 24년도 고점을 벗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스닥 지수와 신용잔고, 즉 투기적인 자금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고객 예탁금은 하이 레벨이고요. 23, 24보다 훨씬 더 하이 레벨이고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23년도보다 24년도보다도 한참 밑이에요. 오히려 23년도, 24년도의 저점 수준까지밖에 신용잔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네. 즉, 살 사람이 다 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수의 전반적인 여론은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그냥 과격한 상승 이후에 오르는 되돌림 정도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24년을 기준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한 2조 정도의 신용잔고 룸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그 2조가 엄청 큰 겁니다. 자, 2조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2조 정도의 신용잔고가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엄청 오르겠죠. 코스닥 지수가. 네. 자, 그래서 아직 코스닥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군함만 강조를 드렸는데 이 군함에 대한 테마가 일반 상선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메시지가 바뀌고 있죠. 첫 번째는 한국은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했는데 여기에서 미국과의 MRO 유지보수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지금 노후 군함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에 급한 건 MRO를 빨리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향후에 신규 이제 신조에서도 한국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근데 문제는 최근에 미국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네. 자, 그리고 조선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발표할 것이다. 아주 재밌는 점이죠. 트럼프가 지금 세금 감면을 하겠다라고 첫 번째 발언한 네, 겁니다. 감세 얘기를. 산업에서 첫 번째 감세는 조선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지금 러트닉이 처음에 이제 임명이 돼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이제 한국이죠. 뭐 한국 직접 오진 않았습니다만 한국의 조선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워딩은 군함에서 상선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조선사들의 PBR 밸류에이션, 자산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군함 테마 때문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모두 4배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거 업사이클에서 끝단까지가 5배에서 7배까지이기 때문에 요즘 이거 지금 너무 조금 부담스럽게 그렇죠. 시작한데 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상선 기업들의 PBR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예, 방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30% 절반 이하까지도 싸다라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똑같이 대형 선박을 만든 조선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전 세계에 도크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우리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제발 너네는 먼저 군함부터 만들어줘 라고 이게 삭제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할 게 군함뿐 아니라 LNG 운반선, 앞으로도 탈중국에 대한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가 들어오면 네. 고부가치 선박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는 지금 도크를 채웠잖아요. 네.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포조선은 물론 중소형이지만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의 양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삼중 한조에 대해서 강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도크로 꽉 차 있으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괴리를 활용하는 상선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네. 상선 다음에 저는 해운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코어 밸류는 저는 중국의 해운 시장을 타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해운사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HMM 같은 경우가 혼자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라이언스로 다 묶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상 다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자, 이제 전체 이제 선대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 수입량에서 중국 코스코 해운이 한 점유율이 16% 정도 돼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16%가 벌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얼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 코스코 회원의 대안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 SCFI 빠졌어요. 그러니까 회원 지수가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회원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SCFI는 중국 지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교역량은 대안으로? 물동량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SCFI로 시장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이게 중국 이제 회원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는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주 실제 조선사들의 수주 가격을 보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급해서 싸게 지금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신조선가 지수가 실제 조선업황을 보여주는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으로 보면은 안 된다.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만 특별히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아. 기존의 셈법은 전 세계 지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네. 안 좋게 나오지만 실제 여기에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지수를 안 좋게만 해석하지 말자. 예, 다 중국 지수다. 중국 네. 영향이 높다. 자, 근데 실제 3월 이제 24일 날 미국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네. 이 공청회에서 나올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중국산 상선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쁜 이슈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진짜 공격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조선도 조선인데 미국산 선박에 중국산 선박에 들어오는 것이 테무나 알리바바예요. 그러니까 싼 제품이 수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중국산 배 때문인 거죠. 이걸 공격해 버리면은 테무와 알리바바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어떤 뭐뿐만 아니라 중국산 싼 수입 제품들이 다른 나라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경로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네.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해운사들 주목을 해보시면은 저는 24일 큰 이벤트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산이요. 네. 자, 방산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토 분들 3% GDP 수준까지 방산비를 늘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 폴란드가 4% 이상 써봤더니, 예, 국방이 좀 강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옆에 나토 실제 신임 총장이 있었고, 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는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 무기를 왜 샀을까요? 한국은 최신식 무기를 최단 기간에 제조를 합니다. 자, 독일에 주문을 하면 많게는 뭐 한 10년, 12년 걸릴 수도 있는 거를 12개월 내로 가져다 줍니다. 야, 그리고 저기 그래서- 로켓 배송까지 해줍니다. 정말로. 제가 로켓 배송이라고 할거 새벽 배송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인도까지 1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K2 전차, K9 자주포, 네. 그 다음에 이제 천무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무기를 쓰세요라는 아니 식으로까지 이렇게 광고를 이분 저희 진짜 뭐 깜짝 놀랐어요. 영어 비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는 자국의 방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토에 나와서 폴란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한국산 무기가 최고입니다. 로켓 배송이 옵니다. 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옆에 나토 총장이 계속 어떻게 했냐면 끄덕끄덕 계속 하더라고요. 거의 광고가 진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예요, 광고. 옆에서 이제 다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실제로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폴란드가 구조 계약을 예, 또 예, 앞두고 예. 있다고. 맞아요, K2 맞아요. 전차. 예, 근데 정말 야. 진짜 방산 계약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네. 시작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그쵸. 아닌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광고까지. 예전에 네. 그 국가별 GDP 대비 국방비 지수를 보면서 폴란드의 사례를 나머지가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자,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레퍼런스는 폴란드만 갖고 있죠. 써보니 괜찮다. 옆에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자, 한국산 무기 어때? 최고야. 이렇게 약간 하겠죠. 구매 후기잖아요. 그렇죠. 리뷰가 달린 게 우리나라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원래 리뷰하면 포인트도 줘야 되니까 맞아요. 전차 10개 사면 저희가 한 대 더 드릴게요.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드려야 돼.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는 정말 엄청난 큰 뭐 슈퍼볼 광고하는 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한국산 방사는 단기 부침이 있더라도 올해 내내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네. 넘어가면 이 뷰티 사이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더 들어올 겁니다. 환율이 약세가 됐고 우리나라 엔터사들의 슈퍼스타들의 컴백이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돈을 쓰는 방향이 예전처럼 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게 파란색은 피부과, 주황색은 성형외과예요.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이유 중에 아주 많은 여성분들이 이뻐지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지금 보시면 방송에서도 저기 홍선혜 아나운서님 계속 칭찬하시잖아요. 아우, 이게 우리나라 예쁘다, 여성분들의 예쁘다. 이미지예요. 네. 맞아요. 이 네. 이미지는 어머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판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색조 화장품 비율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스킨케어가 훨씬 크죠. 본판을 가꾸고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서양은 안 그래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막 스킨케어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정말 하이엔드하게 관리하려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탑인 건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에 달라진 소비의 핵심은 미용, 성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뷰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은 복잡다단하게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화장품에서는 차라리 OEM, ODM,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중국 매출이 좀 높죠. 근데 뭐 사실 코스맥스도 중국 매출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플레이, 차이나 플레이는 완성 화장품보다는 브랜드 화장품보다는 ODM, OEM으로 공략을 하시고 오히려 장기 사이클은 이런 에스테틱 업체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어나더 레벨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캘린더 이벤트까지? 이벤트 몇 개만 좀 챙겨주시죠. 아,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캘린더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달까지는 고용 통계가 중요하지 않다. 네. 그죠? 그 다음에 3월부터 고용 통계는 중요하다. 이유는 뭐냐면 도지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정부 이제 정부와 민간 요 고용에서 정부가 많이 빠질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지의 효과가 이번에 졸트에서 나오는지 화요일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졸트가 좀 늦게 그쵸. 나와요. 예, 예. 오, 원래 지난주에 나오나 했었는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12일, 13일 날 CPI, PPI. 제가 이거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CPI와 PPI가 역전이 된다. 랐을 경우에는 사실 더 비미국 지역으로 더 넘어가지 않을까? 미국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살만한 이유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전에 별로 안 중요했는데 중요한 게 요 라인메탈, 유럽의 방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 대비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좀 폭스바겐도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유럽이 우클릭 친환경에서 약간 뒤로 네. 빼는 거 3년 지연됐어요. 그럼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누굴까요? 레거시 자동차예요. 자, 그래서 폭스바겐 이번에 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네. 중요하겠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바닥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트리거를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저는 폭스바겐을 주목을 하자. 네. 유럽이 살짝 뒤로 뺀다. 거기서 폭스바겐이 반응을 했다. 우리나라 레거시 자동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야.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이번 있을 주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까지 또 지켜보고 다음 주에 우리 사장님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댓글도 많고 다시 보기 벌써 하겠다는 분들 계시고 봐주세요. 보충 수업 안 와주시나요, 선생님? 보충 수업이요?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예. 전 진짜 학창 시절 때 보충 수업 안 갔거든요. 예. 가고 싶어져. 아. 너무 쏙쏙 네. 이해가 쉽게 오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님,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방송하는 동안에 어머나. 코스닥이 양전했습니다. 힘이 또 됐네요. 네. 상승 네. 반전해서 코스피 0.6% 상승, 코스닥 강보합. 가랬더니 안 가고 또. 그러니까요. 네, 화이팅을 계십니다. 외쳐주셨는데 자, 네. 오늘도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내일 10시 저희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